해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서해는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는 습자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쓰는 화선지가 아니고 옛날에는 아주 얇은 종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서 교육받고 그렇게 했는데 중학교 가 보니까 선배들이 그 교실 기둥에 표들을 써서 붙죠. 그때는 뭐 불조심 표도 있고 방공표도 있고 뭐 여튼 표를 해서 그 교실 복도 기둥에 다 붙죠. 이걸 매주에 이제 갈아 끼면서 이제 새로 하고 그러니까 글 쓰는 선배님들은 항상 표 쓰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이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야 정말 그 선배들 손으로 정말 글 곱게 쓰는구나. 나도 저만큼 써봤으면 그것이 동기입니다.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와.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 동기심은 생겼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사범학교를 가봤더니 거기 소암 현중화 선생님이 계셔. 그래서 1년 동안은 한문서예를 지도받았고 한문서예를 지도받았는데 한문서예를 써서는 표는 못 쓰겠어. 그 선배들 같이 표를 쓰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소암 선생님 보고 저는 한글 서예를 배우고 싶습니다. 한글 서예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선생님이 좀 우알로 쳐다보면서 이놈이 뭐 아주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그렇게 보시다가 그럼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그 유명한 일중 김충년 선생이 쓴 고등서예라고 한 책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쓰는 서예 교과서인데 그 교과서를 놓고 비교를 하시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암 선생님은 한글 서예를 안 한 분이거든요. 소암 선생은 일본에서 서예를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서예를 안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김충년 선생 책을 놓고 비교를 하면서 가르치는 거라고. 근데 이제 기초를 가르친 다음에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작품을 써보자. 이제 곧 작품 전시가 있는데 그 작품 전시하는데 작품을 내보자. 그러니까 상당히 나는 선생님이 인정해준 그 출품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준 그것이 상당히 좀 우월감을 가진 거라 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 해서 대답은 해놓고 집에 와서 종이를 구하려니 그때는 참 어려운 때라서 요즘같이 뭐 화선지나 이런 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문용지 있어. 신문용지 갱지라고 한 거. 그것도 작은 종이는 구할 수 있는데 작품 쓰기처럼 큰 종이는 구할 수가 없어. 그걸 어렵사니 구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종이 살 돈도 없어가지고 쩔쩔하는 그 어머니를 조르고 하면서 이제 종이를 해서 글을 써가면은 선생님은 빨간 잉크 적신붓으로 책은 이렇게 됐는데 너 쓰는 거는 이렇게 됐구나 다 꽂죠. 그러니까 출품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이제 이 정도면 출품할 수 있겠지 해서 정성 들여서 써가면 그날도 고쳐고 또 써가면 또 고치고 이게 1년 내내 그것이 계속된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집에서는 종이 살 돈 없어서 쩔쩔하는데 선생님은 끝이 없고 그래서 그 해 겨울 들어가니까 나가 화가 난 거야. 11월 달로 기억하는데 선생님한테 조금 그 무례한 뭘 했지. 선생님 그 내일 모레 전시회가 있다고 하는데 내일 모레가 언제입니까? 따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웃으면서 곧 있어. 곧 있어. 잘만 써. 이거예요. 대답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그 선의 거짓말로
나를 그을지도 시킨 거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기대를 하게끔 아. 하고 더 열심히 하게끔 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느는 만큼 계속 고쳐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당신이 한글 체본을 써줄 수 있으면 예. 얼른 써줄 마음도 있었던가 봐. 근데 한글 세를 안 하니까. 그 연구를 하셨던 어. 것 같아요. 쓴 선생님 써오는 걸 보면서 그렇지. 그 선생님도 연구하면서 연구하면서 같이 연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가르쳐 준다는 의미하에.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교학상담.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지혜로우신 분.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 계기가 돼서 그 이듬해 그러니까 사범학교 1학년 때는 한문 교육 받고 2학년 때는 한글 서예 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3학년 때는 전도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만 경서대학에 있었는데 거기서 금상을 받게 된 거라 내가.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소암 선생님 그분한테 그러니까 몇 살부터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니까 16살? 예, 16. 16살부터 배우시고 예, 그렇지. 그다음에 그것이 57년, 1957년도. 1957년. 그러면 57년도에 나나십니다. 안 나왔죠? 예. 그때부터 배우셔가지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 작품 활동 하시게 그 선생님이 이렇게 그 지금 상 받으신 거 그게 몇 년 정도 배운 그때가 몇 살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지런히 그 선생님한테 속아서 공부한 네, 그 보람으로 네. 그 이듬해 3학년 때 그냥 그 3학년 때 그러면은 1학년부터 배웠는데 3년 1학년 때는 한자 교육을 받지. 한자 하고 그러니까 예, 처음 2학년부터 서예하고 시작. 한글 들어서고는 1년 예. 정도 배우고 예.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그 밖으로 이제 작품을 내시고 밖에 작품 활동을 시작하신 거네. 예, 그렇죠. 예.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예. 그 금상 받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뭐 행사장에서도 인정받게 된 거고 선생님한테도 인정받고 이렇게 된 거지. 그 행사는 그 행사 이름은 한라문화제. 제주도 한라문화제면 한라문화제. 제주시에서 했던 건가 봐요. 제주도 전도. 제주도 전체에서 했던 한라문화제라는 그때는 이제 뭐 다양하게 이것도 지금처럼 이런 어떤 문화제 행사였어요? 문화제 행사인데 그때는 그렇게 막 요즘같이 화려한 것이 아니고 한라문화제 전신 비슷하게 딱 한라문화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신 비슷하게 해서 이제 59년도에 59년도 한라문화제에서 처음에 수상하신 거예요? 그렇지. 뭐 무슨 상이 뭐였어요? 금상. 그냥 그 한라문화제 전도 고등학생 경서대회 금상. 전도 고등학생 경서대회 금상. 경서대. 네. 요즘은 서예 실기대회 하는데 그때는 경서대회라고 했어요. 경서대회. 그게 일단 활동의 시작이 되신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보시면 우리 현별찬 선생님 이러면 한글이잖아요. 한글. 예, 한글의 대가이신데 특별히 그러니까 그때 뭐 표 쓰신 거 말씀하셨는데 굳이 한글만 지금까지 고집해 오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표를 쓰고 싶은 거예요. 표. 예. 그래서 금상 받을 그 단계 되니까 네. 나도 이제 표를 써서 붙이겠다 해서 사범학교 그 기둥에 교실 기둥에 이제 표를 써서 붙인 거야. 써봤더니 중학교 때 선배들 쓴 거는 글도 아니야. 그래 글을 모르는 때는 그 선배들 쓴 게 상당히 잘 쓰게 보이는데 내가 배우고 나서 보니까 그 선배들 글은 글이 아니야. 예. 소름 돋아요. 진짜. 와. 우리 선생님이 제가 소문에 들으니 2012년 뭐 그 정도에 또 시인으로 등단을 또 하셨더라고요. 15년도 15년도입니까? 예, 15년도. 2015년도에 이제 시인 등단하신 걸로 아시는데 선생님 시가 주로 제주어시예요. 또 특별히 제주어로 시를 쓰시는 또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제주어를 하게 된 거는 이 서예를 한글 서예를 하다 보니까 한글 서예의 그 아래아점 우리는 그걸 하늘나라고 하는데 왜 하늘나라냐 하면은 그 점이 생길 때는 이 우주를 함축해서 점으로 표현한 거거든. 천지인 그 철학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고 하는데 그 하늘나를 겸해서 쓰면 상당히 조용히 있게 보여. 조용성이 있게 보여. 예. 그래서 이제 그 서예 작품 할 때도 하지만은 또 한글 서예를 하다 보니까 제주말 쓰는 한자로는 쓰면 안 돼. 네. 예. 네. 한글로 써서 우리 그렇죠. 이 제주도민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대로 써야 돼. 육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써서 안 돼. 그렇죠. 제주도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써야 돼. 네, 맞습니다. 그러니 한글 서예를 해야 되거든. 아. 예. 그래서 그 제주어를 쓰기 시작하고 또 이제 그것에 좀 취미도 갖고 필요성도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배우다가 보니까 이 제주어는 우리 한글 서예하는 사람들이 그 문자 미학적으로 좀 고상한 말 하면 문자 미학적으로 이건 파고들어야 될 부분이다. 네. 그래서 여기 참석한 저 김수혜 선생도 한글 서예에 아주 그냥 파고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한글 서예를 하면서 제주어를 접하다 보니까 제주어가 참 재밌어. 그리고 제주어로 표기된 말은 표준어로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예. 정도 차이가 예. 상당히 많아요. 예, 문화를 그래서, 담고 있는 말들이 많아서 예, 그래. 직역하면 영어처럼 그렇지. 예, 직역하면은 말이 좀 안 되는데 응. 그 문화를 담고 상황을 같이 해서 하면은 그 상황에 딱 굉장히 시적인 예. 어떤 표현들이죠. 예. 예. 그리고 또 이 서예를 하다 보면 네. 그 남의 시를 이제 자꾸 보면서 쓰니까 네. 그 시 남의 시하고 접하는 기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히 시인 가깝게 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서예하는 사람들은 시인으로 등단하는 경우가 많아. 한문 서예를 하는 사람들은 철학 박사가 돼. 네. 예. 그 철학적인 문구를 쓰다 보니까 철학 박사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한글 서예는 시인 쪽으로 이렇게 가. 그래서 쓰다 보니까 참 그 제주어로 네. 시를 써보니까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몇 편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옆에서 시인 등단 하자고 하는 그렇게 종용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 좀 예기치 않게 네. 2015년도면은 뭐 지금도 5년 전인데 막 늦가기로 시인이 된 거지. 그래도 선생님 씨 뭐 고짜회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네. 굉장히 유명한 시가 됐고 네. 예 제가 보면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이렇게 시인으로 등단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시도 굉장히 좀 알고 있는 분들이 알려지고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특히나 우리 그 현별찬 선생님 글 같은 경우에는 가는 곳곳마다 있어요. 뭐 네. 관음사에도 걸리고 도청, 뭐 관공서 뭐 가는 데마다 이제 딱 보면 이제 한골 선생님 글씨다 하는 것들이 다 거의 막 수없이 걸려 있잖아요. 마치 제주도를 지금 선생님 글씨로 다 도배가 돼 있다고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글씨가 제주도에 지금 다 막 간판 뭐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정도면 우리 선생님 수입이 얼마나 되시는지 굉장히 재벌일 것 같은데. 주변 분들이 네. 참 좋게 봐주니까 한 거지 네. 뭐 잘 써서 붙인 건 아니고 그냥 좋습니다.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좋게 봐주시는 거고 나 주장은 그래. 나 주장은 재능 기부하는데 돈을 받으면 그거는 두고두고 나 자신이 후회될 것 같아. 내 재능을 돈 받고 판 것이 돼가지고 돈 받고 팔지 말고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써주지 나이렇게 좀 만약 작품을 하나 써줬다 합시다. 써줘서 돈을 받아버리면 그걸로 흥정이 끝나. 끝나는데 돈을 안 받고 그냥 써드리면 두고두고 고마운 마음을 가질 거 아니야. 그 마음 사는 게 얼마나 큰 거야. 사실은 이 얘기를 저는 아까 김수혜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농담처럼 여쭤봤는데 진짜? 음. 제주도에 그렇게 많은 작품이 걸렸는데 그거 한 푼도 지금까지 받지 않고 돈으로 이렇게 써준 게 한 점도 없다는 사실에 아 정말 진짜 얼마나 이 작품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있으신 분인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두 번쯤은 돈 받은 적이 있어. 그 많은 글씨들 중에 딱 두 번. 근데 그거를 한 그거는 수십만 그냥 수십만 일반 사회분들이 와서 쓰는 거는 예. 돈 받을 수 없는데 예. 금융 사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돈 받아야 되겠다 해서 돈 예, 받은 적이 있어. 잘하셨습니다.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이거는 또 더 큰 업적이시기도 한 건데 그 한골 미소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글씨 중에 한골 미소체라는 그 글씨가 이렇게 우리 그 폰트 글씨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글씨체가 어떻게 또 만들어졌고 또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있다면 나 그 처음부터 내 얘기할게요. 많이 얘기하십시오. 예. 내가 이제 그 참 표를 쓰면서 한글 궁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궁체만 막 미쳐서 했거든. 예. 그래서 이 궁체 작품을 쓰다가 박혜준 선생을 만나가지고 한문 교육을 받았어. 한문 교육. 예. 한문 교육을 한 10년 받으니까 그 혜정 선생님이 그 작품에 찍는 낙관 도장을 만들어 주면서 국전에 한번 출품해 보라고. 아무리 한자를 작품을 써도 나 마음에 든 게 나오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한글 작품을 쓰고 가서 저 이걸로 출품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글 작품 출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품했는데 입선되기 시작해버렸어. 그리고 1992년도에 낸 거는 대상 받아버렸거든. 대상 받으니까 이제 초대 작가가 돼. 이제 그 국전에 초대 작가가 돼서 이제 초대 작가 작품을 출품하라고 해서 낼 때는 아무래도 아마추어 때 쓰는 그 정성보다는 못해. 아마추어 때 쓰는 거는 심사 받을 거니까 밤잠을 안 자면서 그냥 쓰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초대 작가 된 때는 뭐 한두 번 연습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 그냥 출품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궁체만 연구했으니까 판본체를 써봐야지 해서 이제 판본체를 써서 출품하니까 그때 그 판본체 본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비아냥거렸냐면 저 현병찬이는 죽도록 써도 판본체는 못 쓸 놈이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어.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정말 좋은 말을 들었구나. 내가 좀 마음을 일깨워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또 이제 판본체를 파고들기 시작한 거지. 그때 또 보면서 쓴 것이 그 김충년 씨 궁체 교과서 쓰신 분이 쓴 판본체가 좋아요. 그분 판본체를 보면서 공부했는데 그거를 쓰다 보니까 그 선생님 닮기만 써지는 거지 나 개성이 없어. 근데 주변에서는 글씨 보면서 글씨 살아있다. 나 작품이 아니고 다른 작품 봐서 감상하는 얘기가 글 참 살아있겠습니다 해서 살아있게 쓰는 게 어떻게 쓰면 살아있게 쓰나 이걸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바닷가에서 파도가 넘실거리는 걸 보니까 저것도 생명체가 없는 바닷물인데 이거 살아있는 것 같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럼 글씨도 살아있는 건 아닌데 이걸 살아있게끔 넘실거리게 쓸 수 있겠구나 해서 처음 한 것이 파도체를 썼습니다. 파도체를 썼는데 2011년도 되니까 세종대왕 기념사업에서 현재 살아있는 그 한글 서예가 5사람을 불러놓고 폰트를 만들겠다고. 폰트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4사람한테는 궁체나 다른 거 쓰도록 하고 나보고는 판본체를 쓰라고.
그러면 한 번 책을 쓰게 되면 내가 보고 쓴 거는 그 김충년 선생 책으로 글씨로 배웠는데 김충년 선생 글씨 그대로 쓰면 안 되잖아. 네. 뭔가 달라야지. 네. 예, 김충년 선생 글씨는 아주 장중하게 보여. 무게감 있게. 예. 아주 장중하게 보여. 엄숙하게 보이고. 네. 그래서 나는 이걸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글로 써야 되겠다. 네. 즐겁게. 네. 그러니까 그 김충년 선생 글은 가로획이 이렇게 동산져서 밑으로 쳐져. 네. 그래서 더 장중한 것 같아. 예. 예, 나는 그걸 거꾸로 네. 끝을 이렇게 올리자. 입술을 예. 이렇게 올리면 아. 웃는 모습들 같아. 예, 예, 예. 아, 이거 즐거운 표현이 되겠다. 예. 즐거운 표현이 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끝을 이렇게 올려서 썼더니 네.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나오는 것 같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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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기 지금 한글사랑운동본부 저 종이에 써서 붙인 글이 그 폰트인데 아, 저 네. 밑에 가로해 보면은 네. 양쪽에 다 이렇게 네, 올라갔어요. 네, 네. 예. 아. 그래서 이제 저걸 써놓고 네. 세종대왕 기념사업에서 그 문자 발표회를 했는데 네. 나는 이런 의도에서 김충년 선생하고는 좀 분별력 있는 네. 다른 느낌 가질 수 있는 그런 네. 글씨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미소의 글씨를 썼다 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 박수를 받고 네. 저것이 통과된 겁니다. 오. 예, 통과돼서 했는데 저 육지에서는 저거 세종대왕 기념사업에서 네. 돈 받아서 팝니다. 이 폰트를. 네. 근데 저걸 처음 이제 좀 개방할 때 네. 나는 제주도 좁은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제주도 분들한테 돈 받아서 팔면 내가 돈 장사, 책 글 장사하는 것이 대해서 네. 좋지 않으니까 네. 제주도만은 그냥 무료로 풀어주시오. 와, 네. 그래서 제주도는 그냥 무료로 풀어. 오, 그러면 뭐 제주 도민이라는 것만 서지한테 네. 와서 도민이라 그러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 폰트 보내달라 하면은 이메일로 다 보내주고 있어요. 예. 와, 진짜 너무.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네. 이 저 현수막 간판하는 분들 예. 이분들이 좋아하고 인쇄업체가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인쇄 조합에서는 날 불러다가 점심도 사주고 아. 아주 고마워하대요. 예. 예, 정말 그러시긴 너무 감사하고 또 특히나 선생님 글씨가 또 제주도에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게 마치 제주를 대표하는 글씨도 되고 어떤 느낌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쓰고 싶으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열어주신 거는 굉장히 큰 거를 선물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 진짜 선생님의 그 그릇이 얼마만큼 더 큰지 진짜 가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근데 나 생각엔 그 네. 미소체를 발표하게 된 것이 2011년도 발표했지만은 그 사전 기획을 한 것이 3년 전부터 네. 2007년도부터 그 명령을 받고 한 거거든. 네. 3년 연구해서 새로운 서체를 발표한다는 게 이건 무리입니다. 네. 한 30년 이상 해서 발표를 해야지 3년 해서 발표하는 거는 좀 무리예요. 아주 큰 무리죠. 네. 그래서 언제부터 이 미소체를 썼다는 거 얼른 말하려면 부끄러운데 앞으로도 이거 더 연구를 해서 연구하고 갈고 닦고 보충하고 네. 그렇게 해서 더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미소체에 대해서 아직도 이게 완성이 아니고 네. 미완성 글씨로 보아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더 좋은 글씨체를 만들려고 네, 하고 계신 거고 그 글씨체 또한 또 지금처럼 이렇게 도민들과 이렇게 좋은 일에는 그냥 서서 그렇죠, 예, 그렇죠. 드릴 생각으로 네, 이렇게 계속 연구 중이신 거네. 네. 아, 저희 측근에서 친구들이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고 바보라고 그래요. 네. 돈 벌 수 있는데 돈 안 번다고. 그러시겠어요. 그런 그리고 말을 충분히 들으실 것 같아요. 이 집도 네. 저 도청에 기부한다고 하니까 예, 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건 왜 예. 기부하느냐고. 왜 기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나보고 바보라고 그래. 예. 이거 근데 지금 여기가 총 몇 평 정도 되시죠? 여기 1031평인데 1031평. 1031평 부지가 1030
1평. 그리고 여기 전시 집이 160평. 예. 160평은 요 지금 이 건물인 이 전시관. 전시관. 예. 와. 근데 지금 이거를 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 내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 예. 그 작품을 제값 받아서 팔면은 이 전시관 2개는 지었다 남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제값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문제지만은 제값 받게 되면 근데 지금 그러면 이 작품을 포함해서 다 도청에다가 기증하신 전부 시설물이나 작품이나 도서나 그럼 선생님 이제 만약에 나중에 작고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게 다 도에다 그냥 자동으로 다 도에다 제주도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전부 아무것도 다. 없이. 예. 그게 바보죠. 근데 그렇게 남들은 바보라고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다가 영원히 남기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시는지. 도에 남는다는 것 그 말씀이 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앞으로 관에서 이걸 관리해주는 한은 예. 내가 죽지 않고 여기 살아있다. 그거죠. 이건 누구한테 팔아서 해버리면 나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작품도 안 파시는 지금 전시회 개인전을 개인전 것도 안 팔았어. 여기 한 점도 안 파신다고 일체 안 파신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선생님 작품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한 가치가 팔지도 않지. 이거는 관에 다 넘어가 버릴 거지. 근데 선생님은 또 선물하시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물 받은 사람은 더 고마워하겠지. 정말. 예. 그것이 좋아. 그게.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그게. 선생님 그 선물이라는 거에 참 의미가 그 의미를 막 한없이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냥 남들은 바보라고 하는데 그 바보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 이제 선생님이 그런 큰 뜻이 있으신 거와 또 이거 큰 뜻이라는 것보다도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몸의 욕심이 아니고 영원히. 예. 나의 작품들과 작품을 통해서 선생님의 정신과 그런 혼이 살아있기를 네. 바라시는 거잖아요. 일단 너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이거 기증 이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혹시 이 제자분은 지금 현재 꽤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자가 몇 분 정도 있으세요? 제자 나 손 거친 제자를 다 꼽으라면은 엄청 많이. 좀 만단이 되겠지. 만단이. 이야, 예, 예.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꾸준히 했냐 하면 그게 문제지. 그게. 예. 예. 꾸준히 했냐 아니냐. 예. 예. 김수여 선생님 같이 좀 완전히 그냥 목통에 빠져서 예. 하는 사람. 정말입니다. 예. 정말 언니는 글 안 쓰면은 삶의 네. 의미가 없는 사람처럼 네. 글 좀 쓰기를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게 삶의 의미도 되고 본인이 너무 좋아합니다. 네. 예, 그래서 참 근데 또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끝없이 또 그게 네. 빠져서 살고 있는 게 네. 본인도 연구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 언니지만 진짜 너무 존경하고요. 걔는 나 앞에서도 말했는데 예. 김수혜 선생이 하도 부지런히 하니까 네. 우리 집사람도 딸로 사먹해내. 딸로 사먹해내. 예, 우리 큰딸하고 연령이 비슷해. 예, 그래서 이제 딸로 사먹해낸 예. 그 뭐 삼는 그 네. 의식만 아닌 것뿐이지 예. 내용적으로는 막 딸같이 했어. 호적이 딸 그러면 이제 딸로 딸로 그럼 그러면 현수회로 해야 돼. 현신하는 여기도 현이오다 해. 아니 우리 저희 언니가 다 잘하는데 진짜 우리 삼촌 외숙모한테도 그 선생님 스승님 앞에 엎드리는 거에 절반도 안 하는 거다 진짜로. 그러니까 딸로 삼아 주셔야 돼.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 삼촌 외숙모가 보시면 버립니다. 일로 갔다가. 그러니까 진짜 제가 앞만 봐도 뭐 명절 때도 거기보다는 여기를 최우선으로 두고 막 가서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근데 이 천정에도 보면 여기 있네. 김명희. 옛날 이름. 예. 옛날 이름 김명희. 여기도 다 연습하다 버린 거. 그럼 덤으로 이거 저기 도에 이제 기증이 되면은
제자들 것도 이름이 여기 영원히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이런 제자 작품들도 다 같이 요 병풍에도 김수에 있을 건데 요건 저 제자들 다 한 폭씩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제가 언뜻 듣기로는 뭐 명절 때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 새벽 오고 막 저희 언니 뭐 여기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청소는 안 했는데 여기 청소하러 오는 것 같은데 혹시 제자분들이 지금 여기서 같이 활동하는 제자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전화로 소집해서 당장 모이는 건 한 100명에서 150명은 이제 전화역 내일 나와라 하면 나오죠. 와. 언니가 한 200명 정도 얘기하던데 진짜 어마어마한. 그 중에 이제 저희 언니도 물론 수제자 중에 한 분일 거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물론 글씨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데 어떤 제주 문화나 어떤 문화 발전이나 제주의 어떤 문화적 미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바라는 점이나 혹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 말씀에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될 과제인데 제주도에는 그 노동요로 일궈진 민요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지방보다도 제주도는 그 노동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 돌아가신 김영동 교수가 각 마을 돌아다니면서 나이 많은 분들을 직접 부르도록 해가지고 체록했던 자료들이 있는데 상당히 민요가 많아요. 이 민요를 서예 작품으로 다 쓰려고. 그런데 지금 뭐 100분의 1도 못한 거지. 그걸 다 작품으로 남기시려고 지금 작업 중이신데. 그래서 제자들도 다 호응해가지고 우리말 제주도 제주말 시쓰기 이거 부지런히들 합니다. 부지런히 해서 하는데 제주도는 문화 자체도 육지하고 다르고 기후도 육지하고 다릅니다. 여기 더운 날은 서울은 선선하고 맞아요. 서울 더운 날은 여기 선선하고 반대라 반대. 그리고 문화도 아주 색다르고 말씨도 다르고 여기는 대한민국 행정구역이지만은 대한민국이 아닌 이국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육지 회의 보러라도 가서 인사할 때는 나 준 외국에서 온 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아주 그 문화 면에 그 문학적인 문화 면에도 다르고 생활 풍습도 다르고 또 요즘이니까 우리가 그 편하게 살고 있지 옛날에는 상당히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 생활 모습 같은 것도 잊지 말고 좀 작품에 그것이 많이 반영되니까 서예 작품으로도 반영시키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의 그 옛 풍습을 많이 남기려고 글씨로 많이 남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아까도 참 말씀드릴 게 있었지만은 시인에도 등단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문사에서도 논설위원이다 해서 딱지를 붙여가지고 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뭐 기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우리 제주도 문화 관계, 제주도 문화예술 관계를 많이 건드려주고 그래서 문화가 튼튼해야 그 지역이 아주 살찌는 겁니다. 맞습니다. 문화가 발전 안 되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라고 해도 선진국대에는 못 들어가. 그리고 제주도도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문화 면을 많이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맞죠. 이 영상 찍기 전에 혹시 선생님 특별히 글씨 말고 뭐 다른 취미 좋아하시는 게 오로지 글씨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난 목통 하나. 진짜 멋지십니다. 나 여기 올 때도 신철주 군수한테 잡혀왔지만은 예. 신철주 권사님. 완전히 정말 그 속된 말로 코끼에서 본 거라. 아, 여기 다 서울 사람들 오는데 예. 다 서울 사람들 오는데 제주도 사람은 나 하나나. 그렇습니다. 나 하나 불러오면서 이 저지 꼭, 예실마을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꼭 예. 현병찬이가 와야 된다. 아, 와서 서울 사람들을 안내라도 해줘야 된다. 음, 그래서 그때 좀 그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오긴 왔는데 예. 여기 올 때는 그 신철주 권사님은 제자분이세요? 아니 옛날 그때 옛날 옛날 군수님인데 여기 권사라. 국제주군 있을 때 군수님 아. 군수님이 저 동쪽엔 돌문화공원 만들고 여기는 예술인마을 만들어서 국제주군의 관광지 큰 관광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한 거거든요. 전 국제주군 군수였네. 예. 그분이 번유로. 예. 어, 번유보다도 잡아온 거라 잡아온 거. 예. 멱살 잡고 잡아온 거라. 아, 예. 적극적으로 이쪽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예. 예, 그래서 일단 이쪽에 자리를 잡게 되신 거고. 예. 예. 그 내력을 조금 더 얘기하면 예. 처음에 군수님에게 예술마을 마을 만들 때는 150평, 200평 이렇게 분할을 하면서 땅을 팔아줬다고. 예. 나보고 오라고 하길래 이제 참 마지못해서 그러면 나한테는 얼마 몇 평이나 팔아주시겠습니까 하니까 뭐 남미대동 200평 정도 팔아주지 이거라.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벌판에서 200평 해가지고 무엇 했습니까 이게? 예. 200평은 뭐좀 차 하나 세울 구멍도 안 나올 건데 안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몇 평 필요냐 하길래 5,000평만 팔아주죠.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팔아달라고 했는데. 팔아주죠. 5,000평만 팔아주죠. 했더니 나보고 욕심쟁이라고. 여기 3만 평을 지금 예술인마을로 이제 준비하는 중인데 거기 현병찬이한테 5,000평 줘버리면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느냐고. 예. 그래서 이제 군수님이 나한테 사정하면서 1,000평 단위로 하자. 예. 그래서 1,031평 짜는 겁니다 이게. 예. 1,031평. 이게 군수님이 몸에 상당히 건강이 나빴는데 우리 집 이거 다 짓고 기관식 큰 날 와서 축사해 준 것이 이 저 집 마지막 온 겁니다. 기관식 여기 예. 개관식 끝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앞으로 지금까지 선생님 하신 일 중에 글이 여전히 지금도 이 먹이 제일 좋으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신 동안 죽는 그날까지 오로지 글을 쓰실 것이고 그리고 연구하실 것이고 발전시켜 나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에 남기고 가실 거라는 그래 이제 내가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단계는 예. 해가 저물어 버렸어. 해가 저물어 가지고 예. 저 김수혜 같은 네. 젊은이들이 네. 이제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우리 선생님을 하늘같이 모시는 저희 언니도 계신데 이런 선생님을 따르고 이렇게 글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우리 제자분들 후학들에게 뭐 또 특별히 바라는 점 선생님이 남기신 거 뭐 말고도 앞으로 뭐 또 뭔가를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집에서도 네. 엄한 부모 밑에 효자가 나와요. 네. 엄한 부모 밑에 효자가 나옵니다. 예. 이 교육계통에도 네. 엄한 선생 밑에 좀 닮은 천지자가 나와요. 예. 예. 예, 맞습니다. 그건 좀 바꿔서 얘기하면 예. 나가 독한 선생이다. 이게. 독한 선생이기 때문에 꼼짝 못해서 지금 따라오는 거잖아.
예. 아, 또 참 이거 이 여담 조금 더 붙이면 우리 김수혜 선생 참 부지런히 일을 하니까 우리 모임 처음 창설할 때 그때부터 총무 사무국장 다 맡아서 일을 했는데 네. 그 일을 네. 10가지 잘하던도 한 가지만 못하면 나한테 그냥 욕 먹는 거라. 욕도 보통 욕이 아니라 눈물 찔찔 날 정도로. 예, 욕도. 그런데 처음은 조금 욕 타는가 싶었는데 네. 한 1년쯤 지나니까 아무리 그래도 욕 타지다니. 예, 그래서 예, 지금은 가만히 생각하면 상당히 귀엽죠. 아유, 언니가 너무 글씨만 써서 그런가 고지식하고요. 너무 꼬시식해요? 나 생각보다 너무 고지식하고 보면 아무도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고지식하고 네. 그만 고지식한 만큼 너무 착하고 여리고 그래서 저기도 바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바보시라는데 바보 같은